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자, 오늘 3월 적중 예상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토익 자료실에서 문제지를 다운로드 받아 스스로 풀어보신 다음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채점과 리뷰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다 풀려 있겠죠? 1번 사진부터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사진은요, 두 사람이 찍혀 있는 인물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여지는 특징은 창고로 보여지는 장소 안에 두 사람이 찍혀 있고, 그리고 이 두 분의 복장이 좀 특이해요. 안전 장비를 착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자, A번부터 하나씩 들으면서 오답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The woman is assisting a customer. 자, the woman is assisting a customer. 자, 항상 파트 1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문장 속 동사에 놓여 있죠. 자, 여자가 고객을 돕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자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는, 돕고 있는 모습인지는 이 사진으로는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진에서 customer, 남자를 customer이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B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The man is adjusting his helmet. The man is adjusting his helmet. 여러분들이 adjust라는 동사는 옷 매무새 등을 바로잡다, 단정히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남자가 헬멧을 바로잡고 있다가 답이 되려면 남자의 손이 헬멧에 닿아 있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헬멧을 바로잡아서 고쳐 쓰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adjusting 하는 동작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B는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보기 C로 넘어갈게요. Products are being placed in boxes. 자, 다시 한번 강세에 집중해서 Products are being placed in boxes. 해볼까요? Products are being placed in boxes. 자, 비빙 PP가 등장했어요. 주어 자리에 사물이 위치하고 있지만 이 보기는 사물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죠. 자, 해석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상품들이 상자 안에 놓여지고 있다. 즉, 상자 안에 물건을 넣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이 사진에서는요, 상품을 상자 안에 넣고 있는 사람의 동작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정답은 D가 되어야만 할 텐데요. 보기 D번 들어보세요. Shelves have been erected in a warehouse. Shelves have been erected in a warehouse. 네, 여러분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요. shelves erected warehouse 입니다. 파트 1에서 선택지를 구성하는 문장들을 이렇게 보시면 보통은 세 덩어리로 많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주어 동사 전치사 구 이렇게 세 덩어리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우의 음성에 놓이는 세 번의 강세를 노려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청취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반들이요. have been erected. 자, 우리 erect란 동사는요.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 선반들이 세워져 있는 상태를 묘사하면서 장소는 창고 안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죠? 창고 안에 세워져 있는 상태의 선반들이 여럿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정답은 보기 D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2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사진에 사람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물 또는 풍경이 찍혀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이런 사진에서는 우선 사람을 묘사하는 보기는 답이 될 수 없겠죠. 뿐만 아니라 동작도 확인이 되지 않는 사진이기 때문에 비빙 PP, 동작을 묘사할 수도 없는 사진이에요. 자, 그럼 A번부터 점검해 볼게요. A large structure is being painted. A large structure is being painted. 자, A는 왜 답이 안 되나요, 여러분? 그렇죠. being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비빙 PP에서는 강세가 being에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해석해 볼게요. 자, 큰 structure, 구조물 혹은 건축물이 페인트 칠 되어지고 있다라고 했지만 페인트 칠을 하는 사람의 동작은 이 사진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보기 B번. A public park overlooks a body of water. A public park A public park overlooks a body of water. 네, 여러분 생소한 표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사물이나 풍경이 찍혀 있는 사진에서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자, 일단 public park, 공원을 묘사하고 있는데 사진에서는 공원에 해당이 되는 장소가 뚜렷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데요. 자, overlook이라는 동사는요. 물가 사진에서 좀 많이 등장하는 빈출 표현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
아래를 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원이 a body of water이라고 하면 그냥 호수나 강, 바다와 같은 그런 물을 묘사할 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공원이 물을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사진에서는요. 공원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B번은요. 답이 될 수 없어요. 아주 매력적인 함정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뒤에 있는 이 overlooks a body of water만 보고 판단을 해본다면 그럴싸해 보여요.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 B번이 정답이 돼야 한다면 a public park가 아닌 우리 사진에서 저 높은 층수의 건물들이 물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아래를 향하고 있는 모습으로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large structures 또는 some buildings 라고 주어를 변경한다면 보기 B번도 정답이 가능할 것 같네요. 자, 보기 C로 넘어가 볼게요. Some boats are docked next to each other. Some boats are docked next to each other. 자, 역시 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Some boats are docked. 자, 여러분 dock이라는 표현은 부두라는 표현으로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dock이라는 표현은 동사로도 쓰인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부두에 대다. 라는 의미로 배가 정박되어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 some boats are docked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몇몇 배들이 부두에 되어 있는 상태를 묘사하면서 next to each other 라고 했네요. 나란히 옆으로 쭉 나란히 배들이 부두에 되어져 있는, 즉 정박되어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진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보기 C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때 옆으로 나란히라고 할 때 쓰이는 이 next to each other라는 표현 외에도요. side by side 라는 표현도 함께 기억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side by side 이렇게 필기 한번 해볼게요. side by side. 옆으로 나란히라고 할 때요. 자, 그럼 보기 D를 또 마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Some flags are attached to a building. Some flags are attached to a building. 자, 키워드만 뽑아볼게요. flag attached building이 되겠죠? 자, 사진에서 뭐가 확인이 되지 않냐 하면 flags, 깃발들은 사진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깃발들이 건물에 붙어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지만 사진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오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C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물가 사진에서는 이렇게 배가 정박되어 있는 상태의 사진들이 좀 빈번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관련 어휘들 꼭 잘 숙지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파트 2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의 핵심은 항상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따라서 질문을 우리말로 간추려서 되뇌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자, 3번 바로 들어볼게요. Where did you go to print the brochures? Where did you go to print the brochures? Where did you go? Where did you go? 자, 질문 앞에 의문사가 있었는데요. 의문사는 바로 그렇죠. where이라는 장소를 묻는 의문사였습니다. 근데 영국식 발음의 서구이다 보니까 이 where, 가 다 탈락이 되면서 그냥 where로 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영국식 발음의 경우는 where 하고 끝을 건조하게 날려버릴 텐데 뒤에 잇따라 등장하는 이 did까지 발음을 하다 보면 where 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where did you go? 라고 했고요. To print the brochures. 뒤에 to print the brochures까지 키워드를 항상 정확히 노려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브로셔를 인쇄하기 위해 어디로 갔어요? 이런 질문이 되겠네요. 자, 그럼 A번부터 특정한 장소 표현이 나온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 선택할 수 있겠죠? Before my meeting with the supervisor. 네, 자, 보기 A번의 경우 시점으로 답을 하고 있는 응답입니다. 관리자와의 회의 이전에요. 자, 여러분 A번을 혹시라도 선택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도 이 질문 앞에 의문사 where를 when으로 혼동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시점을 묻는 경우에는 where 혹은 where 콧소리가 들어있지 않는 반면 자, 시점을 묻는 의문사 when 같은 경우는 이 when 할 때 콧소리가 반드시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기 B번 볼게요. Set them beside the printer. Set them beside a printer. 자, set them beside the printer.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들어본다면 이 where이라는 의문사에 또 가능한 장소 표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소책자를 인쇄한 장소를 묻고 있는 질문인데요. 프린터 옆에다 그것들을 두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좀 어색한 응답이 되겠죠. 자, 그럼 보기 C 들어볼게요. The shop across the street. 네. The shop across the street. 자, 브로셔를 출력하기 위해 간 장소, 바로 건너편에 있는 상점이요. 는 가능하겠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보기 C번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너무 앞부분에만 치중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신다면은 이 B번에서 실수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강세가 놓이는 중요한 키워드, 보통 명사, 그리고 동사, 형용사, 부사와 같이 강세가 놓이는 키워드들을 전반적으로 잘 노려 듣기를 해주셔야 문맥을 이해하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Is the new fall collection ready to be shipped? Is the new fall collection ready to be shipped? 네,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표현 채워볼까요? Is the new fall collection ready to be shipped? 였습니다. 자, 일단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ready 이거겠죠. 그러니까 준비가 되었나요? 되지 않았나요? 이거를 확인하려는 의도의 일반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간추려서 되낸다면 준비됐어요? 이렇게 되뇌가시면 돼요.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해야만 고난도 답변들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가을 컬렉션이 선적을 할까 배송이 될 준비가 되었나요? 그러니까 되니까 배송될 준비 됐어요? 이렇게 한번 되뇌 가보도록 할게요. 자, A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collection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보통 의류의 신상품을 이야기할 때 collection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Sales have been steady. Sales have been steady 라고 한다면 매출은 꾸준했어요. 매출은 일정했어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질문의 의도하고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A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보기 B번으로 가볼게요. 이 질문의 의도는요. 신상품이 배송이 될 준비가 되었냐 되지 않았느냐 였습니다. She works for a shipping company. 네, B번 쉽게 소거 가능하겠죠. She works 이때 she works에서 she가 누굴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 B번 확실하게 소거할 수 있다면 정답은 C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렇죠? The designer wants to add more items. 그런데 약간 간접적인 답변이 등장합니다. The designer wants to add more items. The designer wants to add more items. 자, 디자이너가요, 더 많은 아이템들을 추가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C의 답변 앞에는 yes or no 가운데 어떤 게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yes or no 가운데 준비가 되었나요? 아니요. 아직이요. 디자이너가 더 추가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앞에 생략이 된 답변은 no가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의 보기 C가 정답이 되는데요. 이렇게 yes or no question에서 yes or no가 생략이 되어 있는 답변은 변별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자,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5번 문제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Why hasn't our client received the contract yet? Why hasn't our client received the contract yet? Why hasn't 자, 우선 질문 앞에 why hasn't로 출발합니다. 그럼 why hasn't는 왜 안 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our client 자, 주어는 our client였고요. 왜 우리의 고객이 received the contract yet? received the contract yet? 중요한 키워드들을 정확하게 노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왜 우리 고객이 아직 계약서를 받지 못했나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계약서를 받지 못한 적절한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 건데요. A번부터. All client proposals. All client proposals, 모든 고객 제안서들. 자, 일반적으로 이유를 묻는 Y 의문사 의문문에는 A번과 같은 이런 명사 구만으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보기 B번 볼게요. Who was supposed to send it? Who was supposed to send it? 되묻고 있는 질문이 등장했어요. Who was supposed to send it? 누가 그것을 보내기로 되어 있었나요? 하고 되묻고 있는데요. 이때 it이라는 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은 질문 속에 the contract겠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계약서 보내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라는 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 안에 숨은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전 몰라요. 고객이 왜 아직까지 계약서를 받지 못했는지 제가 보내기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 모르겠는데요. 이런 의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약간 간접적인 모호한 응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B번을 듣고 바로 한 번에 마킹까지
넘어갈 자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보류를 해두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보기 C가 오답이라면 정답은 B번이 되어야만 하겠죠? Usually formal contracts. 네, 너무 오답이네요. Formal contracts. 자, A번과 마찬가지로 명사 구만으로는 이렇게 이유를 묻는 의문사, 의문 묻는 답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답 선택한다면 보기 B번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Which of our sales associates will apply for the promotion? Which of our sales associates will apply for the promotion? 네, 여러분 파트 2에는 else의 빈줄 표현이 다 집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 빈칸에 들어갈 표현 점검해 볼게요. Which of our sales associates will apply for the promotion? 였습니다. 자, 우리 단어 점검해 볼게요. 영업사원을 뜻하는 sales associate, 그리고 승진을 의미하는 promotion. 자, 우리의 영업사원들 가운데 which, 누가, 어떤 분이 승진에 지원할까요? 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누가 승진에 지원할까요? 이렇게 의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문맥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빠르게 요점만 토해내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which라는 의문사는요, 뒤에 이어지는 이 명사가 바로 답을 결정하는 키워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특정한 영업사원 혹은 사람의 이름으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번부터 점검해 볼게요. I saw her application. I saw her application. 여러분, 이때 her, 그녀의 지원서를 보았어요. 그녀가 누굴 지칭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A번은 엉뚱한 대명사를 사용하는 오답입니다. 자, 보기 B번은요. It's a generous discount. 네, 여러분, 질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관대한 할인이네요. 라고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B번 역시 문맥이 벗어난 오답이고요. 질문 속에 프로모션이라는 표현이 판촉 행사를 뜻하기도 하므로 그래서 아마 디스카운트라는 연상 표현을 넣어놓은 함정이었을 거예요. 1차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답이죠. 자, 보기 C가 정답이겠죠? I haven't heard yet. I haven't heard yet. I haven't heard yet. 이라고 답하면 전 아직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승진에 지원을 할지에 대한 내용은 들은 바가 없다. 이 안에 숨은 의도가 있다면 모르겠네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호한 답변, 정답률이 매우 높은 응답이죠. C를 선택해 주셔야만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Have you considered switching to a new phone service provider? 자, 질문 앞에 Have you considered Have you considered로 출발했어요. 고려를 해보셨나요? 라고 시작했는데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요. switching to a new phone service provider? 네, 바로 switching이었습니다. 여러분, switch라는 것은 변경하다, 바꾸다를 뜻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new phone service provider라는 것은 새로운 핸드폰 서비스 제공업체를 뜻하므로 새로운 이 제공업체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보셨나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했나 안 했나? 자, yes or no question입니다. A번 들어볼게요. I'm happy with my current one. I'm happy with my current one. 가볼까요? I'm happy with my current one. 여러분, 이때 이 one이라는 대명사는 질문에서 언급된 무엇을 대신하는 대명사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 폰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대신하는 대명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my current one이라는 것은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업체, 그러니까 저는 만족스러워요. 이런 의미가 되므로 고려를 해본 적이 없음을 전하고 있는 응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에는요, no가 생략이 된 응답, A번이 정답이 되어야만 하겠죠. 자, 그러면 보기 B번 확인해 볼게요. Please look in the drawer. Please look in the drawer. 서랍 안을 확인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얘는 질문의 의도와 무관한 엉뚱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보기 C 또 마저 들어볼게요. I have already provided it for free. 네, I have already provided it for free. provided it 하고 여기 D 사운드를 다 굴려서 발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provided it 이렇게요. 저는 이미 그것을 무료로 제공했어요 라고 했는데요. 무엇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건가요? 역시 질문의 문맥과 무관한 엉뚱한 응답입니다. 질문 속에 provide 때문에 provided라는 동사를 끄집어낸 함정이라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A번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파트 2.
항상 쉐도잉을 병행하셔서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집청직해 트레이닝을 꾸준히 병행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파트 2는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파트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3. 문제 유형부터 우리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내가 스키밍을 잘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입니다. 남자는 auditorium, 강당에 관해 무엇을 말하는가? 자, 언급된 것을 묻는 문제 유형이에요. 일단 이 문제의 경우 지문에서 우리는 남자의 말을 노려 들어야 하겠죠. 단서를 언급할 화자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남자가 이야기할 텐데 이 auditorium이라는 표현을 지문에서 노려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보통 이 auditorium은 강당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는 객석을 뜻하기도 하는데 지문의 내용을 토대로 한번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 auditorium이요. A번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에 표시를 해 둬볼까요? 학교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자, B번에서는요. sold out of tickets. 그러니까 티켓이 지금 매진이 되었다. 보기 C의 경우는요. 자, 이곳에서는요. 오늘 행사가 열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행사가 열리는 거네요. 참고로 이 이벤트라는 표현은요. 항상 스키밍 하실 때 이 이벤트는 다른 말로 바뀔 가능성이 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스키밍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웬만한 행사의 구체적인 명칭이 지문에서 만약 정답일 경우 언급될 수 있겠죠. 자, D번의 경우는요. 이곳은 최근에 개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9번으로 건너가서요. 여자는 무엇을 제안하는가? 자, 화자가 제안하는 사항을 묻는 문제 유형, 질문 속 화자가 단서를 반드시 언급하는 문제 유형이 되겠죠. 자, A번부터 예약을 하는 거. 자, 보기 B번에서요. 우리 appearing이라는 것은 나타나기를 의미하는데 ahead of schedule 혹은 schedule이라고 한다면 예정보다 일찍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관련한 어휘도 한번 짚어볼까요? behind schedule이라고 한다면 예정보다 늦게, 말하자면 delayed가 된 거죠. 그렇죠? 지연이 된다거나 혹은 지각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on schedule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정대로 시간에 맞춰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C의 경우는요. 나중에 돌아오는 것, 보기 D번은 장소로 전화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0번 문제 해석에 주의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남자는 무엇에 관해 질문하는가? 여러분, ask 뒤에 about이 붙어있는 문제마저 요청하다로 해석하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요. about이 붙어있는 경우에 ask는 inquire, 문의하다, 질문하다의 의미예요. 자, 그럼 남자가 단서를 언급하는 문제인데요. 전략을 세워보면 지문의 후반부 여자에게 뭔가를 문의할 거예요. 자, A번부터 보겠습니다. 좌석 배치, B번은 공연의 시작 시간이란 뜻이죠. showtime. C의 경우는요. valet service, 보기 D번에선 공연자 혹은 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3개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남자가 auditorium에 관해 어떤 정보를 이야기할지. 자, 선택지가 좀 길게 문장으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단서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을 언급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어서 여자가 남자한테 뭔가를 제안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뭐가 궁금해서 묻는지. 되셨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지문의 초반부부터 단서를 한번 노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auditorium에 고정시켜둔 채 듣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I heard that there will be a performance by a group of acrobats in the university's main auditorium this afternoon. I heard that there will be a performance by a group of acrobats. 네, 잠시 끊으면서 들어볼게요. 자, 남자의 말에서요. 저는 들었는데요. There will be a performance by a group of acrobats. 네, group of acrobats의 퍼포먼스가 있다고 들었대요. 퍼포먼스라는 것은 공연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공연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행사 중에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In the university's main auditorium this afternoon. 네, 그리고 auditorium이 따라 나온 뒤에 시점을 뜻하는 표현 this afternoon이 언급되었어요. 그러면 저는요, 오늘 오후에 대학교의 그 주 강당에서 공연이 열릴 거라고 들었어요. I'm excited to attend another event there. 네, 그곳에서 공연을 또 보게 되어서 정말 기쁘네요. I really appreciated the last play I saw in that space. 네, 그 공간에서 제가 지난번에 연극을 봤을 때 되게 만족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남자의 말에 따르면 이 auditorium에서는 this afternoon, 즉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현 시점 기준 오늘 퍼포먼스, 공연이 열린다. 즉 행사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정답은요. C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 속 키워드인 이 auditorium이 언급된 그 주변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학교 맞은편에 있어요. 이런 얘기 나왔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티켓이 다 매진되었어요. 이런 언급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개조가 최근에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알 수 없죠. 지문에서 다 1도 언급되지 않은 엉뚱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번으로 넘어가서요. 여자가 남자에게 제안하는 상황으로 넘어갈게요. I agree. The auditorium is great. I always enjoy the shows there. Only last time I was seated near the back. It was a bit hard to see the stage. 네, 잠시 끊고 갈게요. 여자가 이 auditorium이 훌륭해요. 저도 그곳에서 쇼를 봤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남자의 말에서 Only last time I was seated near the back. It was a bit hard to see the stage. 네, only 하면서 약간 대화가 전개가 되는 과정을 들어보면 남자는 뭔가 only 하고 탐탁지 않아 하는 게 하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 was seated near the back. 제가 뒤쪽 가까이 앉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땠대요? It was a bit hard to see the stage. 네, 무대를 보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라고 말하자 I suggest arriving 20 minutes early so you can find a seat near the front. I suggest 여자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안 사항을 묻는 문제의 단서는요. 보통 제안 사항 앞에 이런 문제점이 등장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 혹은 화자가 직면한 어떤 어려운 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안하는 식으로 대화가 전개가 되는 편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자가 무엇을 제안하고 있나요? arriving 20 minutes early. 네, arriving 20 minutes early라고 했죠. 20분 전에 도착하는 것을 제안드려요. So you can find a seat near the front. 네, 그래서 near the front, 앞쪽에 좌석을 찾을 수 있도록 20분 일찍 도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듣고 선택지로 가셔서 스캐닝을 하시면 어떤 표현과 빠르게 매칭이 될까요? 그렇죠. 바로 ahead of schedule 또는 schedule이라는 표현과 매칭이 되어야만 하겠죠. 따라서 정답 보기 B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20분 일찍 도착한다라는 것이 선택지에서는 예정보다 일찍 나타나기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표현되었음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갈게요. 남자의 말에서 question, 질문하는 내용에 집중해야 돼요. That's a good idea. Do you know when today's performance will take place? At 4 p.m. Do you know when today's performance will take place? 네, 빈칸 채워볼까요? Do you know when today's performance will take place? 자, when이라고 했잖아요. 또 take place라고 한다면은 언제 열릴지 아시나요? 라고 묻고 있는데 오늘의 공연이 언제 열리는지 아세요? 라고 하자 여자의 답변 또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At 4 p.m. At 4 p.m. 오후 4시요. 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공연이 언제 시작하는지 공연의 시작 시간을 남자가 문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showtime으로 연결해 주셔야만 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11번입니다. 선택지가 또 길게 제시가 되고 있네요. 남자는 왜 기쁜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남자의 말에서 단서가 반드시 언급이 될 거예요. 왜요? 화자의 기분, 상태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거니까요. 남자가 기뻐해하는 그 이유, 뭔가 좋은 일이 있겠죠. A번부터 볼게요. 새로운 직원이요. has been productive, 생산적이었다. 자, 보기 B번에서는요. 자, 개장이요. 성공적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C의 경우는요. 비즈니스 앞에 A가 붙어 있을 경우 업체나 회사로 해석을 해주셔야만 해요. 그러면 업체가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수익을 벌여들었다. 그 다음 D의 경우는요. 새로운 서비스가 매우 인기가 있다. 자, 선택지를 쭉 훑어본 결과 남자가 기뻐하는 이유는 우선 회사와 관련해서 뭔가 기쁜 소식이 있을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으로 갈게요. 이번엔 여자가 offer to do 문제의 해석은 무엇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는가? 해석을 일단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자, 여자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되는 유형의 문제인데요. 여자가 남자에게 제가 해드릴게요 하는 표현을 노려주셔야 돼요. 여자의 말에서 I will, I can, let me, why don't I?
이런 표현을 노려주셔야만 합니다. 자, A번에서는요, 다른 회사에 연락을 한다. B번에서는 약속 혹은 예약을 취소한다. 보기 C의 경우는요, 자, 피트니스 센터라는 것은 우리 흔히 짐, 체육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체육관을 점검한다. D번에선 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번으로 갈게요. 시각자료 문제가 등장했는데요. 어느 지점이 더 많은 직원들을 필요로 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시각자료는요. 직원의 수를 보여주고 있는 bar graph예요. 자, 그럼 이 차트를 딱 봤을 때 가장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그 지점은 이 Brookdale이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은요, 거의 30명에 가까운 수의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고요. 반면에 이 핸더슨 시티 같은 경우는요, 10명만 지금 보유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점들에 비해서 직원 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등장할 경우에는요, 우선 최상급 표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은, 가장 적은, 혹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이와 같은 표현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 세로축에 지금 수량 표현이 이렇게 명수로 5명씩 쭉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수량 표현이 단서로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3개 다시 훑을게요. 남자가 회사에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기뻐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제가 해드릴게요. 어떤 도움을 제공할지, 그리고 더 많은 직원을 필요로 하는 지점은 현재 몇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노려들어야 할 3가지 정보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I've got some great news to share. Our fitness chain brought in more revenue than we estimated. I've got some great news to share. 네, 공유할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great news라는 것은 곧 남자가 굉장히 기뻐해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고요. Our fitness chain brought in more revenue than we estimated. 네, 여기서 우리는 화자들의 근무처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는데요. Our fitness chain이라고 했기 때문에 화자들의 근무처가 곧 체육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체육관에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Brought in more revenue than we estimated. Brought in more revenue than we estimated. 가볼까요? Brought in more revenue than we estimated. 우리가 추정을 했던 것보다, 즉 우리의 예상보다 더 많은 수익을 벌여들였어요 라고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남자가 지금 기뻐해하는 이유는요, 바로 회사의 수익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자, 돈을 예상보다 많이 벌었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을 연결해 본다면요, 이 more revenue라는 표현을 딱 들은 순간 선택지로 가셨을 때 이 earn이라는 표현을 바로 매칭하실 수 있어야만 해요. 더불어 어떻게 paraphrase 되었는지 좀 짚고 가볼까요? 지문에서 언급된 our fitness chain, 이 fitness chain이라는 표현은요, a business라는 표현으로 더 포괄적인 의미의 업체, 회사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또 then we estimated라는 표현 역시 then expected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표현되었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12번으로 건너가서 여자는 무엇을 해주겠다고 할지 한번 들어볼게요. You're right. That is good news. I'm sure our CEO will be excited to find out. In fact, why don't I email her this afternoon with an update on our performance? 네, 여러분, 앞부분에 지금 in fact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청취를 할 때 in fact라는 표현을 듣게 되면 뭔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주목시키고 싶을 때 in fact, actually 이런 표현을 또 사용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좀 중요한 청취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CEO가 이 사실을 알면 정말 기뻐해 할 거예요. 저 in fact 하면서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y don't I email her this afternoon? 자, 잠시 끊으면 Why don't I? 라고 하면 offer to do it signal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제가 email her this afternoon. 제가 오늘 오후에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어떨까요? 제가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여자가 지금 무엇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죠? 이메일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녀는 누구인가요? 앞에서 언급한 CEO가 되겠죠? 자, 근데 CEO에게 무엇에 관한 이메일을 보낸다고 할지 이어지는 내용 잘 보세요. With an update on our performance. With an update on our performance. 해볼까요? With an update on our performance. 자, 그럼 여기서 performance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요?
앞서 등장했던 지문 속의 퍼포먼스는 공연이란 의미이지만 지금 이 퍼포먼스는 회사 생활하고 관련해서 쓰이는 경우 성과나 실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성과 혹은 실적에 대한 최신 정보가 담겨 있는 이메일을 오후에 제가 보내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말이 paraphrase가 되어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곧 여자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거냐면 CEO에게 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선택지에서 어떻게 paraphrase 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바로 report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해둔 거예요. 보고서 혹은 보고할 내용을 write, 작성한다는 것은 이메일을 작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므로 정답은 D번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만 하는 약간의 고난도 paraphrase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우리가 파트 3, 4에서 paraphrase를 하는 경우 지문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반면 선택지에서는 이를 좀 포괄적인 의미 단어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paraphrase가 되어 단서가 언급이 되는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조금 정답을 선택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는 그런 고난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13번의 시각자료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빠르게 시각자료로 가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요, 더 많은 직원을 필요로 하는 지점이었어요. Yes, please do that. You should also let her know that we plan to offer more training to Henderson City employees as well as hire more staff for our newest branch. 자, 여기서 잠시 끊으면요. 아직까지 단서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시각자료로 넘어가라는 신호를 충분히 주고 있었습니다. 자, 남자가 화제를 싹 바꿔버리고 있었거든요. You should also let her know. 자, CEO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 화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핸더슨 시티 직원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제공을 할 계획이라는 것과 그리고 더 많은 직원을 우리의 신규 지점을 위해서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해야 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 새로운 지점이 이 중에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앞서 핸더슨 시티 직원들한테 교육을 더 많이 제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 지점은 더 많은 직원 채용을 필요로 하는 그 지점과는 무관한 곳이에요. 자, 그럼 단서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이어지는 내용 들어볼게요. Even though it has almost 20 staff, the manager there is requesting more personnel. 바로 이 부분이네요. Even though it has almost 20 staff, 네, 바로 20 staff가 단서가 됩니다. 자, 비록 그곳이, 이때 그곳이라는 것은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the newest branch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지점에 거의 20명, 가까이 20명의 직원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그곳도 다시 한번 바로 그 새로운 지점이겠죠. 그 새로운 지점의 매니저는요. 더 많은 personnel하고 staff의 동의어 표현이 여기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직원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로 더 많은 직원들을 필요로 하는 그 부서, 그 지점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지점일까요? 20여 명의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근데 almost 20 staff라고 했으니까 거의 20명의 가장 가까운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은 어디가 될까요? 이 브룩데일은요 20명을 훌쩍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에서 탈락이고요. 바로 이 베이포트가 20명에 거의 근접한 직원 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바로 이곳이 새로운 지점이 되므로 정답은 B번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파트 3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파트 4로 넘어가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